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1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위원회 설립 2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04년 프랜시스 영 허즈번드는 티베트를 침공한 후 러시아와 협상을 하면서 티베트의 그 종주국을 중국으로 정하고 협상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당시 티베트는 철수하는 영국군한테 향후 중국군과 대항하기 위해 충분한 무기를 요구했지만은 영국은 약간의 무기만 주고 철수를 했습니다. 중국은 1910년부터 티베트를 실질적 지배를 하면서 압박이 시작되자 달라이라마는 다시 인도로 탈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1913년 중국군이 내전에 휩싸이며 철수하자 티베트는 자치정부를 수립하고 잔존 중국군을 모두 잡아 참수형으로 처리하고 국경을 철저하게 폐쇄해버렸습니다. 그 세월이 흘러 1950년 다시 중국 공산당이 들어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러시아는 티베트로 남아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티베트와 라사 조약을 체결한 공으로 영 허즈밴드 대령한테 기사자기를 하사할 정도였습니다. 한편 영 허즈밴드는 티베트에서 철군하며 함께 간 서실 롤링 대위한테 에베레스트 산 기슭을 탐사하고 오라는 정찰 임무를 주었습니다. 당시 롤링 대위는 브라마푸트라 강을 따라 라체종을 거쳐 돌아왔습니다. 롤링 대위는 에베레스트 북면을 96km까지 접근했었던 최초의 영국 군인이었습니다. 롤링 대위는 우리 영국인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한다면 상대적으로 완만한 북쪽 능선으로 도전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영 허즈밴드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에베레스트 북릉은 티베트 쪽 등반 루트를 말합니다. 1911년 10월 조지 커즌 인도 총독은 재임이 끝나 런던으로 돌아간 후 상원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네팔 왕한테 에베레스트 등반 네팔 쪽으로 갈 수 있게 승인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지만은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에베레스트로 등반하려면 오직 티베트 남부인 에베레스트 북면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07년 부유한 출판사 사장이자 알파인 클럽 회원인 아놀드 루이스 멈이 영국 산악회 알파인 클럽 50주년 기념 사업으로 인도 총독과 알파인 클럽 회장한테 에베레스트를 자비로 정찰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 그 참가자는 히말라야 군의관 출신 산악인 토머스 롱스타프와 알프스 가이드 3명 그리고 인도 변경 수비대장 찰스 브루스 소령과 구르카 병사 9명한테 티베트로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식민지 외무장관인 존 몰리가 영국과 러시아 간의 협약 정신에 위배된다고 철저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영국 산악인은 히말라야 정복자가 되려면 눈사태를 피하든지 아니면은 식민지 외무장관 존 몰리 같은 어색한 장애물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증오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팀은 에베레스트를 포기하고 1907년 그해 토머스 롱스타프는 아놀드 루이스 멈과 이태리 가이드 그리고 구르카 병사와 함께 트리슬에 도전해 최초로 7120m를 등정했습니다. 당시 최초로 고산에서 산소를 사용하며 등반을 시도했었습니다. 토머스 롱스타프는 1905년 굴라만타타 등반 중 눈사태로 900m까지 휩쓸려 갔다 죽다 살아난 히말라야 군인이자 산악인이었습니다. 1913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인 인도 주둔군 존 노엘 소령이 인도 북부 시킴을 출발해 티베트 남부로 몰래 잠입해 에베레스트 근처 64km까지 접근하고 돌아왔습니다. 노엘 소령은 군인이지만은 탐험가 기질을 가지고 있던 인물로 당시 셀파 5명과 인도 모하메드인 복장으로 변장을 하고 불법으로 티베트로 침투를 해 시킴의 타스타 강을 따라 강톡을 거쳐 캄파종까지 가서 칸챙중과 북쪽 료낭을 거쳐 티베트로 잠입해 에베레스트를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 노엘은 1922년과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 전속 카메라맨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1914년부터 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 산악인과 게르만계 출신인 독일 오스트리아 산악인이 프랑스 서부전선과 알프스 산에서 산악병으로 참전해 앞밖에 전사하고 많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에베레스트 원정에 대해 추구하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왕립지리학회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1830년에 설립된 학회로 역사도 제일 오래되었고 예산도 제일 많은 학회로 당시로서는 파워가 가장 센 단체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가 접수되면 우선 측량을 하고 지도 제작이 중요했기 때문에 지도의 공백지대를 탐험하고 여행한 인물을 초빙해 왕립지리학회에서는 회원들한테 강연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강연이 끝나면은 모험가나 탐험가한테 수고했다고 공로로 보통 금메달과 금패를 주었습니다. 한편 시대적으로 영국인은 자존심도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극점인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가 세 개가 있는데 남극은 노르웨이 아문젠 탐험대가 1911년 10월 대원 5명과 개썰매 4개, 개 쉬운 2마리를 끌고 남극점을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남극 로버트 스코트 탐험대는 당시 3개월 늦게 1912년 1월 극점에 도달했으나 이미 노르웨이 아문젠 탐험대가 남극에 깃대를 꽂아놓고 편지까지 써놓고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실망한 스코트 원정대는 남극점에 돌아오는 길에 눈보라와 폭풍설 속에서 대원 전원이 사망해 영국에서 대서특필된 큰 대사건이었습니다. 북극은 미 해군 출신 로버트 피어리가 8번이나 도전한 끝에 1909년 4월 북극점에 최초로 개썰매를 끌고 도달했습니다. 당시 극지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극지법이란 극점을 향해 가면서 캠프 1, 캠프 2, 캠프 3 이렇게 눈 무더기에 식량과 장비를 묻어놓고 돌아올 때 눈보라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깃대를 꽂아놓은 것을 말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하던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인은 자존심이 너무 많이 상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극점 에베레스트 최고봉은 반드시 영국인들이 등정해야 한다는 제국주의적 자존심이 걸린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립지리학회는 1919년 3월 에베레스트를 제일 가까이 가보았던 인도 주둔군 출신 존 노엘 소령이 남티베트 여행과 동에베레스트 접근이라는 논문을 왕립지리학회에 발표할 수 있도록 초빙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1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위원회 3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2년과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 전속 카메라맨으로 참가했던 존 노엘은 군인이며 탐험가이고 산악인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1914년 군인 신분으로 몰래 변장을 하고 에베레스트 근처 64km까지 접근하고 돌아온 인물로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프랑스 몽수 전투에서 소속대대 600명이 독일군과 백병전을 할 때 20분 만에 대대 전우가 다 전멸했는데 노엘은 찰과상 하나 없이 살아남은 운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1922년 원정시에는 실시간으로 등반 사진과 기록 영화를 촬영해 파테뉴스로 런던에 보내며 돈을 벌었습니다. 1924년 에베레스트 원정 때는 멜러리와 어빈이 노스콜에서 죽음을 알리는 사인을 보내며 정상으로 사라질 때 마지막 사진을 망원 렌즈로 촬영한 산악 기록 영화 제작자였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